10월 주식시장에서 신규 상장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10월 14일 녹십자 열병을 시작해서 스펙을 제외한다면 10개의 종목이 10월 중순부터 하루에 한 개꼴은 상장을 했습니다. 녹십자 열병부터 시작을 해서 아톤, 라운피플, 팜스빌, 엔바이오니아, 그리고 KNJ, 캐리소프트 여러가지 종목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피 2개의 종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소형주들이 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10월에는 코스피 종목 2개 중에 롯데리츠가 상장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1월에도 코스피 종목 3개와 함께 10월보다는 조금 더 매력있는 종목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신규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11월에는 대충 15개 이상의 종목들이 상장을 하는데 분명히 상승 분위기를 위한 스타트를 끊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까지 항상 상장만 하면은 초기에 그냥 반짝 해먹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그냥 한번 해먹고선 도망가서 하락하는 종목들, 이렇게 그냥 잠시 반짝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 중 작은 세력들이 잠시 놀다 가면서 변동을 주기는 했지만 완벽한 급등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급등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급등주 모양은 첫날 오전장부터 강한 상한가로 문을 닫고 그 다음날도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면서 연속 2번 이상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 첫날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신규 상장주에도 주기적으로 패턴이 있는데 첫날 강한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까지 상한가로 대박이 나는 종목이 정말 가끔씩 주기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현재 10월까지는 그런 대박 종목이 나타나지 않았고 과연 11월이나 12월에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런 대박주는 힘 자체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 VI만 잘 이용해서 탄력이 끊기는 것만 잘 봐주신다면 충분히 대박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시초가 매수는 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신규주의 대응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11월 첫 상장주인 미디어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상장 종목부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코넥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코넥스에서 넘어오면은 코스닥에서 힘을 못 쓰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웹캐시가 상장하기 전만 해도 코넥스에서 오는 종목들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구주주들의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코넥스에서 넘어와도 대박이 나는 종목을 정말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웹캐시도 코넥스에서 넘어와서 대박이 났습니다. 코넥스에서 넘어오면은 처음부터 급등을 하기보다는 코넥스에서 일단 넘어온 뒤에 며칠간 힘을 못 씁니다. 이 웹캐시도 처음에 넘어오는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올해 1월쯤인데 이때 넘어와서 첫날부터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 종가가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 첫날부터 고점이 34,000원, 이 34,000원에서 저가인 한 24,000원 정도? 24,0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장 첫날 고점을 돌파하면은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가 나옵니다. 이 방법만 숙지를 하시더라도 신규 상장 매매 방법은 일단 한 가지는 정해진 겁니다.
상장 첫날 고점을 뚫으면 매수하라. 그러면은 단기간에 무조건 단타로도 먹을 자리가 생긴다. 이 공식만 명심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과연 이 미디어젠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과연 이런 패턴이 나올지,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상장 첫날부터 급등을 할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첫날 VI가 걸리는 것을 보고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첫날 고점을 형성하면은 그 고점을 당일날 뚫어주든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뚫어주든 간에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그 종목의 힘이 엄청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장했던 종목들 보면은 이 첫날에 해먹고 내려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 신고가 근처까지만 올라가도 신고가를 뚫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라운피플을 이야기했고, 주가가 고점을 유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무너져야지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고선 이게 버텨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날 양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날에 정확하게 라운피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20%가 떴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은 고점 근처까지 계속 무너지지 않고선 고점 근처에서 주가를 유지시켜준다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디어젠뿐만 아니라 상장했던 모든 종목들, 이런 종목들 패턴 보면은 항상 고점을 뚫어주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고점 근처까지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고점을 뚫고선 단타로도 먹을 자리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들을 모아놓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폭락이나 반토막 정도 폭락이 난 종목은 여기서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고점을 단기간에 뚫기는 힘듭니다. 이런 종목은 고점 돌파 매매보다는 그냥 단기에 시세를 줄 때 빠르게 먹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고점 돌파 매매를 하고 싶으면 고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이 1650원이 고점이고 첫날 고점, 그리고 지금 상태가 한 8,000원 정도, 8,000원, 한 8,500원 정도라면은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이 고점 근처인 한 9,500원 정도 여기까지 올라온다면은 충분히 이 고점 돌파를 예상하고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종목은 제외를 시킵니다.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디어젠을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가 새버렸는데 미디어젠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미디어젠은 자동차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희망 공모가가 9,400원에서 1,600원, 확정 공모가가 1,600원.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 주가를 보면은 확정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거래량이 수백만 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루에 많아야지 몇천 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2주입니다. 거래가 아예 안 되고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상장을 한 것이고, 이 코스닥으로 상장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구주주들의 물량을 제대로 유통시키기 위함인지 이것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이고 개인의 경쟁률이 573대 1, 기관의 경쟁률이 576대 1,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463만 주.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342만 주가 잡힙니다. 전체 물량의 74%가 유통이 된다는 건데 342만 주면은, 그리고 74%,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구주주 물량이 55%, 거의 대부분이고, 유통 물량 구성은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것은 대부분의 물량이 구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일단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캐리소프트나 KNJ 그리고 N바이오니아 이것들 다 구주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전체 유통 물량이 70% 이상은 아니었지만 거의 유통 물량이 50%가 넘었고 그중 구주주의 물량이 많게는 35%, 적게는 한 25%, 구주주의 물량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첫날에 대놓고 들어와서 강한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미디어젠도 역시 상장 첫날에 구주주의 물량과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대부분 유통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와 그리고 구주주의 물량을 대놓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야지 이 종목도 최근에 상장했던 N바이오니아, KNJ, 그리고 K리소프트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불장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 첫날에 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상장하자마자 몇 초 만에 마이너스 10% VI가 걸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 무조건 시초가에 넣는 것보다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매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초가도 중요하겠죠.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된다면은 그것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시초가가 높아질수록 이 세력들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기대가 많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초가가 뻥튀기 되면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시초가가 중요할 것이고 저는 시초가가 싸게 잡힌 상태에서 확실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10% VI가 걸렸을 때 그때 진입을 해서 그냥 단타로 먹고 나오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VI 때 잡고선 그 VI 걸린 가격을 유지시켜주면서 탄력이 계속 붙는다면 진짜 운이 좋으면 그냥 상한가까지 말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VI가 걸린 다음에 만약에 10% VI가 걸리고 플러스 15% 이렇게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 10%에 잡아서 15%, 20%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잡아서 수익이 나면은 그냥 본전 찾기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에서 20%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유지 못하고 내려온다면은 그냥 내가 샀던 가격 10% 그냥 본전에 손절을 할 것이고 올라주지 않는다면 아예 매매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운이 좋다면은 적당한 가격에 상장이 되어서 플러스 10% 이후에 탄력이 끊기지 않고 올라간다면 충분히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시가총액입니다. 물론 강력한 주포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 상승을 일단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10%가 상승하고 나서 어차피 2분 동안 거래가 잠기기 때문에 이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게 처음에 10%가 순식간에 올라버린다면 나중에 10%에서 못 오르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동성과 그리고 위로 아래로 매물대 상태를 지켜본 다음에 비중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호가창이 단단하다 싶으면 한 호가에 1000주, 2000주 이렇게 쌓여있다 싶으면 한 1000주에서 1500주 정도 매수를 할 것이고 한 호가에 1000주도 안 쌓여있고 좀 너무 가볍다 생각이 들면은 비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매물이 한 3000주 이상 3000주, 5000주 매물이 많은 상태라면 이 확실한 상승이 뜬 다음에는 약간 더 비중을 올려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처음 상장하는 미디어젠 웬만하면은 분위기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 너무 심심하고 그냥 첫날에 누가 빠르게 먹고 도망가냐 이 싸움입니다. 그냥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진짜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날도 상한가, 계속적으로 상한가 이런 대박 종목이 미디어젠이 아니더라도 11월에는 꼭 떴으면 좋겠습니다.